꾸준히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 네, 안녕하십니까. 송국권 FC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액보험 파트 2로 찾아뵙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는 변액보험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펀드 중요성, 그 다음에 사업비 구조, 이런 구조에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익이 났을 때 수익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찾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 등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만 알아도 이름에 대한 명칭만 잘 알아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였는데, 우선 변액 부분은 적립액이 변동한다, 액수가 변한다. 왜 그러냐면 펀드로 운용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유니버셜은 인출과 추가 납입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추가 납입 부분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시면 적립액을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 부분은 보험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비과세를 얻기 위해서 보험을 만들었다라고도 거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과세 부분도 평생 비과세 부분과 10년 안에 있는 돈을 비과세 해주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생 비과세 개념으로서 나중에 추가 납입도 하시고 인출도 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비과세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앞으로 향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통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펀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 납입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자의 영역이 울트라 캡숑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었습니다. 핵심은 관리자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펀드가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이걸 지켜보면서 수익이 났어요 라고 알림해드리는 역할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채권으로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는 주식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좀 조언을 해드리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관리를 다 받아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이것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좀 혼자서라도 하시고, 만약에 혼자서 못 하시면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도움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 변액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변액 연금과 변액 종신보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대분류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변액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비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연금자가 붙음으로 해서 안정성이 중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반드시 넣어라 라고 강제사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나 연금 보험이냐가 결정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주식을 100%, 채권을 100%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말씀드린 대로 꼭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채권 비율이 없는 주식이 더 많은 그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주식 상황이 좋기 때문이죠. 수익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수익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계속 있어 왔던, 이 현장에 있어 왔던 FC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정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비율의 성격은 가입하는 성향에 따라, 또 목적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연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식을 100%, 채권을 100%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80%, 20%, 50%, 50% 이렇게 채권 비율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변액 종신보험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구분점은 뭐냐면,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했느냐, 목적성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을 해주느냐, 이 차이가 있죠. 근데 사망보험금인데 웬 또 적립금이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설정한 그 보험료가 30만 원이다.
사실 이 30만 원은 각 연령대마다 1억을 설정했을 때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 납입을 한 30만 원 정도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30만 원을 내는데 이 30만 원에서 적립을 사업비를 떼고 적립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적립하는 부분을 펀드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니버셜 보험과 종신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30만원, 30만원을 내는데 한쪽은 사업비를 많이 떼고 한쪽은 적게 떼고 그러면 많이 떼면 나쁜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사망보험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언제 돌아가셔도 나오는 것이고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를 제하고 적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변액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납입도 한 배수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한 상품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합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도 없거나 아주 미세하게 있거나 그렇게 추가 납입을 해서 또 바로 찾아가실 수도 있는, 물론 밑에 납입하는 30만 원 부분이 아니라 위에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서만 이라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따로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두 가지는 상충되거든요. 예를 들면 연금은 돈이 없이 오래 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망보험금은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찍 돌아가셨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일찍 죽고 한쪽은 오래 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자금 여력이 또 여의치 않을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에는 두 가지를 중요사항을 한꺼번에 갖고 가겠다 하시면 사망보험금과 연금을 같이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립비율과 투입비율 얘기입니다. 적립비율은 펀드의 비율 얘기인데 적립비율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적립한 그 금액에 대한 펀드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투입 비율은 내가 앞으로 내야 될 돈에 대한 펀드의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언제 다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 보시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7년을 납부하신 분이 계시고 그 7년 시점에 120%가 내 돈이 돼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적립금이 많이 올랐을 때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불안해 하실까요? 왜 올라갔는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관리자 얘기입니다만 관리자하고도 친하게 지내셔야 되죠. 사실 여러분들은 생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서 이 시점이라든지 이걸 아시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7년 시점에 120%인데 이때의 펀드가 주식 80%, 채권 20%,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야 될 돈도 이렇게 같이 똑같이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적립에 들어가 있는 주식 80%가 일을 잘 해서 내 적립금이 120%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적립비율과 투입비율을 나눠서 갈 수 있는데 앞서 보신 화면에서 적립비율과 투입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언제 분리를 하냐면 적립된 금액이 리스크가 커졌을 때 언제가 커질까요? 금액이 커지게 되면 올라갈 땐 좋죠. 올라갈 땐 큰 금액의 수익률을 더하면 더 커지니까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적립비율과 투입비율을 분리해서 가실 수 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금 대비 120%이 상황을 적립비율을 좀 변경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식을 20%로 채권을 또 80%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적립금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변동성을 겪지 않으시고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위로만 올라가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적립비율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큰 금액을 안정적으로 넣은 이후에 투입비율은
또 50만 원씩 납부를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만 원이 수익률이 조금 나빠져도 사실상 그 정도는 감수하실 만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를 해갖고 가는 거고요. 투입 비율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운영을 한 다음에 또 적립금이 많아지면 좀 전에 하신 방법과 같이 적립금을 이전시키고 투입 비율과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정책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액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몇 퍼센트가 나고 있고 이분은 몇 퍼센트가 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호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말 영상 때 보내드렸던 문자 이후에 답장 문자를 한번 제 고객분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으로 수익 부분을 대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수익으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런 문자를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는데요. 각 가정마다 깜짝 놀랄 만한 수익이란 기준점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뭐 10%일 거고 어떤 분은 5%일 거고 은행보다만 높아도 좋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 못지않게 좋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다음에 한번 보실 텐데요. 변액보험 펀드 수익을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일단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를 찾아서 누르시면 사이트 맵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시시를 들어가셔가지고 상품 비교 공시, 그 다음에 상품별 펀드 운영 현황 눌러보시고 보험회사를 선택을 하시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후에 세부사항 예전에 한 건지 지금 판매 중인 상품인지 그리고 배당성인지 저축성인지 상품 유형을 고르시고 난 다음에 조회를 눌러보시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펀드별로 어떻게 수익이 나 있는지가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뒤로 돌아가서 다른 상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상품 보시면 조금은 아까는 펀드가 많았는데 얘는 좀 펀드가 조금 좁죠. 적은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내가 주식을 지금 해야 될 때인지 채권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수익이 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담당이 없는데요 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연락드리고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잠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 4월이 다가오면서 실손보험의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의가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축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우리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실손보험의 인상이라든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